우리의 한강이 북한 특수부대의 단골 침투 루트라는 것 아시나요? 한강은 이미 우리의 한강이 아니라 김정은의 한강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핵 폐기물 쓰레기통일지도 모르겠네요.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가 9.19 군사합의라는 명분 아래 한강 하구의 지형이 담긴 해도를 제작해 판문점에서 북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해도는 단순한 해도가 아닌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부터 경기 파주시 일대 한강 하구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해저 지형 등 민감 정보가 전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강 하구는 과거 무장 간첩도 자주 드나들었던 주요 침투로 중 하나로 문재인이 준 해도는 북한이 한강 침투 작전을 짤 수 있는 사실상 군사작전용 내비게이션이었던 거죠. 한강의 모든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문재인 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정보를 3급 기밀로 지정하여 국민들은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3급 기밀이란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뜻합니다. 주적인 북한은 알아야 하지만 국민은 알면 안 되는 한강의 해도.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한강 해도를 넘긴 바로 그 해, 북한이 서울로 향할 수 있는 한강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3.23 한강 하구 완전 작전 알고 계신가요? 1980년 3월 23일 새벽 고양 이산포 인근 한강 하구 잠수 장비를 착용한 북한 무장공비 3명이 서울로 향해 침투하던 중 한강 초소를 경계하던 초병 2명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당시 노획된 장비만 470여 점으로 이는 단순한 침투가 아닌 타격을 위한 특수작전이라고 볼 수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나라가 불안정한 혼란기에 있었던 침투였으니 경계작전이 실패했더라면 큰 사태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강을 이용한 북한의 침투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고 이전과 이후에도 발생했습니다. 1965년 7월 7일 한강 잠수정 침투 사건, 1980년 6월 10일 인민무력부 무장공비 3명 구파발 침투 사건, 1983년 6월 23일 인민무력부 정찰조 3명 문산천 임월교 침투 사살 사건 등 수많은 북한의 침투 시도가 한강 하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에 1988년 전두환 정부는 한강 하구 김포시에 신국 수중보를 건설합니다. 이 신국보가 만들어지며 한강 하류는 수심이 약 2.7m로 유지되었고 물살 조절과 수로 통제, 수중 장애물로 인한 반잠수정, 수영, 고무보트를 이용한 침투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유사시 수문을 닫으면 서울로 향하는 수로를 차단할 수도 있었죠. 말 그대로 서울 방어를 위한 수중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신국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준공 후 한 번도 개방되지 않은 신국보를 개방 혹은 철거하겠다고 밝혀왔고 이에 호응하듯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당장 신국보를 개방, 철거하라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북한은 1999년 이후 실시하지 않았던 한강 하구 침투 훈련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국보를 개방, 철거하겠다는 정치인, 신국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환경 시민단체, 16년 만에 한강 하구 침투 훈련을 시작하는 북한.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결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서울 방어선 무력화 우려를 무시하고 신국보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 해는 북한에게 해도를 건넨 해와 일치했죠. 한강 하구의 해저 지형 등 모든 민감 정보를 넘기고 방어선을 개방한다. 이는 그냥 한강을 통해 들어오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26일 다행히도 신국보 전면 개방 시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백지화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방류된 핵폐수의 흔적이 위성사진에서 확인됐습니다. 원래 북한은 이 폐기물을 강 건너 저수지에 모아 침전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침전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북한은 저수지 외곽에 굴을 뚫어 고농도 핵폐수를 배수로를 따라 방류하기 시작했고, 그 폐수는 소하천을 흘러 예성강과 합류해 남쪽으로 흘러 한강 하구와 연결됩니다. 이후 강화만과 경기만을 거쳐 서해로 빠져나가고 마침내 한강을 따라 역류해 수도권으로 유입되죠. 심지어 북한은 핵폐수를 정제할 기술도 의지도 없어 아무런 정제 처리 없이 우라늄 폐기물을 그대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폐수 방류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38노스는 평산 공장에서 나온 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한강과 서해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당시 통일부는 한강 및 서해 샘플에 특이사항 없음이라며 문제없다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그 후 문재인 정부는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에서 북한의 핵폐수가 지나가는 경로인 예성강 하구를 통째로 삭제해버립니다. 구글 지도에서는 볼 수 있는 예성강 하구가 뜬금없이 한국 기업의 지도에서 삭제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폐수에 대해 2019년엔 노후 파이프라인에서 새던 단계였다면 지금은 의도적으로 방류하는 단계로 전환됐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예성강 하구를 지도에서 삭제한 건 단순한 지도 편집이 아닌 국가 차원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은폐라고 판단되는데요. 미국에서 위성사진이 보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북한에서 핵폐수를 흘려내는 걸 몰랐을 겁니다. 이런 정보를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먼저 알리는 현실. 이것은 명백한 국가 차원 정보 왜곡이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2025년 6월, 핵폐수는 이미 방류된 지 1년이 넘어 한강에 도달했을 수 있는데도 국방부는 현재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후속 조치에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일단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고 일단 사실관계 여부부터가 이제 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염수를 정제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국제안전 기준을 통과한 후쿠시마 방류에는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선동하며 노제팬 반일 감정을 부추기던 환경단체와 민주당은 북한의 핵폐수 방류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조차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국인 북한은 우리에게 너무도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질 사람은 군 전략지식이 전무한 방위 출신 안규백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입니다. 저는 9.19 군사 합의도 다시 원점에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명한 이는 대북 송금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이죠. 군을 모르는 자가 군을 지휘하고 북한을 경계하는 게 아닌 추종하는 자가 국방을 통제한다면 한강은, 서울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북한은 문재인이 바친 해도로 한강 하구의 구조를 모조리 꿰고 있고 그 열린 틈으로 간첩이 침투할지 핵폐수가 흘러들지 모릅니다. 휴전국 대한민국의 평화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